정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전문가가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마 오바마 정부 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사진일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 백악관에서 그 지휘의 테이블의 가장 중심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장군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앉아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저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빼고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뜻하는 것이야말로 복잡한 이런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가장 실시간으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할 수 있으니 정부는 그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저는 초기부터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1년 반이 지난 아직도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이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2월입니다. 초기에 제가 그때 작년 2월에 아직 그 확산되지 않았을 때 전면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대규모 1차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여러 가지 외국의 동향들을 파악한 다음에 빠르면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것 같으니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백신과 치료제의 역할에 대한 그런 구분조차도 아마도 대통령께서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바람에 백신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커다란 오판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에는 제가 외국 신문을 보니까 그때 아마도 굉장히 유명한 외신입니다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일면 탑 기사가 그때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말이 그 전까지는 집단 면역이라는 게 전 국민 70% 정도면 가능하게 생각을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기존 백신들의 효능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 집단 면역의 기준을 85%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날 것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백신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이미 5달 전에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3가지 정도,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미 정부에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 대가를
우리 국민, 우리나라가 치르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모임을 하게 된 것 자체가 4차 대규모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정치권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4차 대규모 확산은 지난 겨울 3차 대규모 확산과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대응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폭염에 대해서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 예전 같으면 폭염 대피소에서 거기에서 지내실 수 있지만 지금은 모두 다 닫아놓고 댁에도 계실 수 없어서 오히려 길 바깥에 나오면서 폭염에 오히려 피해를 당할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2번 이상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분들이라면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폭염 대피소를 열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응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대응이 다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불법 체류자 우리나라에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백신 맞으라고 이렇게 등록하라고 했는데 700명 정도밖에는 지금 등록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커다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여기서 논의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해서 다시 정부의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어떤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는 많은 부분들을 잃고 또 인내하고 살아왔습니다. 무르게 또한 많은 의료진들이 한여름 폭염과 싸우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하루빨리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모두가 협력해서 가파른 감염 추세를 하루빨리 잠재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안철수 대표님, 이태규 의원님, 최현수 의원님께도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코로나19에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당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세 분의 협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4차 대규모 확산이 언제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 5차, 6차도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전문가들, 특히 대한의사협회들과 함께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책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저희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정부의 건의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값 있는
그런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지난 3차 대규모 확산 때와 지금 4차 대규모 확산 때가 양상도 다르고, 그리고 60세 이상 고위험군들이 백신을 많이 맞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바꿔야 된다. 새롭게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백신 수급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백신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